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공공해지고 절박해지면 정치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는 억강부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표와 함께하는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최근 정치에 대해 약자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외면한 2024년 예산안은 최악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2024년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면 약자 복지를 하겠다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 여성, 노인 등 필수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거덜내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잇따른 부자 감세 세제 개편으로 5, 6년간 총 89조 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자들만 잘 사는 거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추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황길수록 정부가 확장 예산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입니다. 역대 최대 증가 지출안을 국회에 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분석했습니다. 과다한 공격, 비난, 모욕을 해오던 국가보조금 문제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보조금 집행체 가운데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집중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예산에서도 시민노동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암담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제가 최근 만난 한 공무원은 정부의 세수가 급감하면서 모든 출장비가 동결됐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살펴보고 감독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출장비가 없으니 출장을 갈 수 없고 현실을 알 수 없으니 탁상 행정만 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정부가 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고용평등 상담이라는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을 처한 여성 노동자를 상담 지원하는 그런 창구입니다. 2000년 시작돼서 24년째 진행됐는데요. 고용상담실 지원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근거로 국가보조금 연장평가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2022년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고용평등 상담실이 신속한 정보 제공, 분쟁 사전 예방,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은 신속한 권리구제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면 상담보다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짚고 이를 고려해서 접근 가능성을 높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반대로 갑니다. 8개 지청에서 한 명씩 고용에 직접 상담하겠다라고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지청별로 고용된 인원이 고용된 한 명이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하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얼마나 발로 뛸 수 있을까요?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희롱, 성폭력, 모성보호, 괴롭힘, 고용차별이 중첩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사안을 챙기고 지원하고 제대로 일할까요? 정부는 24년간 16만 8,070건을 상담하며 쌓아온 고용평등 상담실의 역사성, 현장성, 또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협력체계, 분쟁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곁을 지키는 독립성 등 지원의 조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가정폭력 상담소 인원을 한 명씩 줄이겠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출장도 가지 않은 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작동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데이터폭력 피해자를 전국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상담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정폭력 상담소만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의 14개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1366에서 3년째 진행하는 그런 디지털 폭력 관련된 지원 업무도 가정폭력 상담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황당한 일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도 듣지 않았으니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반영하지도 않고 무지한 예산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능무지한 예산입니다.
2024년 예산은 무조건적인 지출 감소, 국가보조금 삭감 기조가 진행된 속에서 상상 속에 만들어진 계획서입니다. 필수 사회안전망조차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가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과 의미, 한계 대안이 무엇인지, 그동안 익히 보고 협력해온 정부 부처에서도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재원들을 배반하고 반대로 하는 예산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과 필수 안전망이 구멍나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국가도 엉망이 됩니다. 파행, 파국으로 연결됩니다. 민생과 복지, 안전망이 내 삶인 시민들이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묻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예산도 망가뜨리고 모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는 예산도 다 없앴습니다. 문화예술단체도 진보적이거나 민주적 활동을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활동을 전면 봉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를 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대비 6.2%,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은 10.8% 감소합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안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이런 한마디에 졸속으로 정말 분석도 없이 삭감되는 그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R&D 예산안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심의가 중단됐고 감사원이 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삭감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학문 생태계 확장, 다변화, 창업 활성화와 민간 기술 이전 등을 통한 국부 창출, 해외 로열티 판매 등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이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체질 전환하는데 R&D 투자가 결국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이 R&D 예산 삭감을 금기시하고 정말 R&D 예산을 늘려온 것은 투자 성과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고 정부가 그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효율은 분명히 시정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 삭감 말이 안 되죠.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 중단, 인재 유출, 기술 혁신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업적이 나오는 연구만 하고 창의적인 연구, 장기적인 연구는 다 꺼리고 안 하게 됩니다. R&D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산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가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국 교수 열심히 좋은 정책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같이 다뤄봤는데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원칙이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